바다 건너 검은 땅에 해가 떠오릅니다. 부드러운 능선이 끝없이 이어지고 공존의 바다가 그 깊은 속을 보여주는 곳. 계절마다 달라지는 색들로 지나치는 누구라도 공평한 호사를 누리는 섬. 우리는 제주의 숨은 풍광을 찾아 나서려 합니다. 그 길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 년간의 제주 여행, 서귀포의 물빛을 따라가는 첫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쌓인 눈 위로 또다시 눈이 쌓입니다. 제주 중산간의 겨울, 오름의 능선들이 수목화처럼 펼쳐집니다. 한라산 천백고지를 가로지르는 천백도로에서 골짜기 쪽으로 잠시 길을 잃으면 한라산 등반객들이 가장 많이 거쳐가는 어리목 계곡이 나타납니다. 눈보라가 변덕을 부리는 겨울 산행길. 그러나 그 끝에는 백록담의 신비로운 풍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월부터 쌓이기 시작한 백록담의 눈은 3월이 되어야 녹습니다. 봄까지 남아있는 그 눈을 녹담만설, 백록담의 늦은 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아직은 봄 기운이 멀게 느껴지는 정월 대보름. 새별 오름에 또다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일제히 들불을 놓아 새별 오름 전체를 태우는 날. 초지에 불을 놓아 묵은 불을 태우던 마을 행사가 제주 전체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준비해놓았던 달집에 비로소 불을 놓으면 높이 500m의 오름 전체가 타오르는 장관이 펼쳐집니다. 밝게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며 지난해의 애군을 태워버리고 오는 해의 풍년과 제주 사람들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한라산이 아직은 머리끝에 흰 눈을 이고 있을 무렵, 유난히 흰 모래가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물빛 위로는 유채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유채밭 골골이 사람 손이 안 간 데가 없이 공들인 밭과
속까지 보이는 푸른 물빛이 제주의 봄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비로소 감귤꽃이 피는 계절. 5월, 연간 2,500만 명이 드나드는 제주공항이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북적이는 공항에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큰 마음 먹고 여행을 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살고 있고요. 손차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같이 동생이고요. 손예주라고 합니다. 작년쯤에는 이게 너무 심해져가지고 출근하는 것도 짜증나고 힘들고 우울하고 또 내 마음이 그렇다 보니까 환자들을 케어할 때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니까 좀 불친절하게도 하게 되고, 그래서 동생하고 그때 약속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우리 내년에는 여행을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직서를 냈죠. 왜 그랬냐고 하던데. 용감하다 그래서 다들 뭐 무슨 생각으로. 그러니까. 나도 몰라. 사직서를 던진 용감한 자매는 앞으로 3주 동안 제주 올레를 걸을 생각입니다. 1코스 시작점에선 두 사람. 중간에 화장실은 생각보다 많고 야 갔다가 오면서 밥 먹고 여기서 밥 먹고. 오래전 얘기했던 그 여행이 시작된 자매의 생애 첫 올레길. 빗발에 제주의 평범한 밭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누워서 나지막하고 검은 돌담을 따라 사철 푸른 밭이 펼쳐진 길입니다. 풀냄새 되게 좋아하네. 풀냄새. 청나네. 시골에 살아야 되나 봐. 귀농해라 귀농. 역시 귤농사를 지어서 겨울마다 보내줘. 그래서 어떻게 가라고? 왜? 이거? 아까 오른쪽에 아이고 할매! 오른쪽에 기억이 안 나. 할매 벌써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두 군데였단 말이야. 난 이게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어. 그러니까 이런 울음이 360 몇 개인가? 360 몇 개라고 한가? 300개가 넘던데? 맞네. 엄청 많네. 진짜 많더라, 울음이. 그러면은 울음? 오름? 오름? 제잘거리며 잔디 언덕을 오른 지 20분쯤 지났을까요? 바다다. 이거 정상 같은데? 맞네. 높이 145m, 아로름 정상입니다. 멀리 성산포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진짜 좋아요, 좋아요. 멋있어요. 진짜 좋아요. 날씨가 조금 안개가 껴서 아쉬운데, 날씨 좋았으면 진짜 더 이뻤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워요. 아로름에서 내려다 보이는 이 풍경은 제주 올레 1코스의 백미로 꼽힙니다. 부드럽고 푸른 능선을 밟고 걷다 보면 밤마다 미묘하게 다른 초록이 조각보처럼 꿰매진 제주의 들판과 사람 사는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마을 속으로 들어가면 제주를 또 다른 방식으로 조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잡초는 아닌 것 같은데? 키우는 것 같은데? 아닐걸? 잡초걸? 내 집이 좀 특이하게 생겼어. 돌을 사람이 사나? 몰라. 사는 것 같은데. 이게 뭐야? 해초? 먹는 거다, 먹는 거. 만져도 되나? 몰라. 안 되나? 뭐야 이거? 비린내나. 그래 해초긴 해초인데 뭐지? 바다 냄새나. 먹는 거니까 이렇게 널어놨지. 오. 말려서 뭐 김 같은 건가? 근데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사람이 없어. 그냥 네가 물어봐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그냥 여행하는 애들인데요. 저 앞에 요거 널려져 있는 거 궁금해서요. 뭐예요? 선초 뭐 이거 해초 바다에서 나는 거 해초 그냥 뭐 다른 이름은 없어요? 우물가사리. 아, 홍보가사리 이름. 이거 말린 거 처음 봐가지고. 감사합니다. 무뭇가사리. 홍보가사리 이거 이렇게 본 것도 처음이라 가지고. 먹는 건데. 다 와 드시는 신기해라. 거죠. 해녀 250여 명이 살고 있는 구자읍 하도리. 경운기 한 대가 집집마다 들러 이웃들을 태우고 바다로 향합니다. 오늘은 하도리 해녀들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우뭇가사리 채취에 나서는 날입니다. 지난 11월부터 시작된 조업 금지 기간이 끝난 것입니다. 모두가 동시에 물질을 시작하는 것이 마을 바다의 규칙입니다. 사이렌 소리를 신호로 하도리 해녀들이 일제히 바다로 나아갑니다. 하도리는 바닷물이 청정해 우뭇가사리, 청각, 감태 같은 해조류가 풍부합니다. 이처럼 일일이 손으로 건져 올린 하도리의 우뭇가사리는 세계적으로도 최상품 대접을 받습니다. 해녀들의 망사리가 붉은 우뭇가사리로 가득 차면 기다리고 있던 마을 남성들이 받아서 운반하고 분류합니다. 마을 전체가 동원되어 이루어지는 5월의 물질. 이날 하도리 앞바다에서는 돌고래떼가 마을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물 되게 투명하네. 자매는 벌써 10km째 걷고 있습니다. 맞다? 와 근데 되게 넓다. 저기서부터 저까지가 다. 나 갯벌 처음 봐. 나도 처음 봐. 초나라고 놀려야 되는데 나도 처음 봐. 너 텐트도 갖고 왔다. 멋있네. 좋겠다. 더워. 아 저게- 재밌겠다 근데.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넓은 갯벌이 펼쳐져 있는 종달바당. 종달바당을 지나면 그 유명한 성산 일출봉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직경 600m의 거대한 분화구 주위에 99개의 바위가 마치 성처럼 둘러서 있는 성산 일출봉. 오랜 세월 모래와 자갈이 쌓이면서 한쪽은 육지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서쪽으로는 광치기 해안이 이어집니다. 썰물 때면 광야처럼 드넓은 안반지대가 나타나기 때문에 광치기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온종일 제잘되며 걸어온 자매는 해질 무렵 광치기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나 사진 대빵 못 찍은 것 같다. 내가 못생긴 거겠지. 네가 못생긴 듯. 연판 붕대 먹었어. 밤낮 없이 교대 근무하던 병원에서의 일상이 이상하게도 먼 옛날처럼 느껴졌던 하루. 자매는 3주일간 계속될 제주 여행의 첫날을 무사히 보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서요. 사실 조금 막막해요. 앞으로 너무 많이 남아서. 근데 되게 기분은 좋아요. 저는 성취감이 굉장히 있어요. 다리 아팠었는데 걱정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잘 걸어와가지고 기분도 좋고 힘든 만큼 보람도 좀 있고. 이날도 제주 동쪽 바다에서는 우도와 성산 일출봉 그리고 수많은 오름 봉우리들이 아득한 곡선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용감한 자매는 또 씩씩하게 두 번째 올레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주의 길 위에서는 저마다의 이유로 걷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3코스 온평포구에서 마을로 굽어드는 중산간길에서 성큼성큼 걷고 있는 한 외국인을 만났습니다. 제주에 푹 빠진 캐나다 청년이라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왔는데 제주도에 온 지 지금 한 거의 7년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한국어 그리고 제주어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싶어서 그 어학당 제주도 어학당도 입학하고 그럼 3년이 뭐 4년이 되고 4년이 5년이 되고 아직도 뭐 귀국할 이유가 없어서 계속 여기 있는 거예요. 채소밭과 방풍림과 돌담이 짙은 색감을 만들어내는 중산간길. 마이크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제주의 유명 관광지가 아니라 이처럼 제주다운 곳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이런 길은 지금까지 3코스는 제일 좋은 길인 것 같아요. 거기 잠깐 멈추면 이제 소리는 새소리도 있고 바람으로 부리는 그 깻잎 소리도 있고 아주 아름다워요. 완전 제주 시골이에요. 이런 거 딱 좋아요. 삼달리에는 폐교를 수리해 만든 갤러리가 하나 있습니다. 마이크 씨처럼 제주에 매혹되어 제주를 떠나지 못했던 사진작가 고 김영갑의 사진들. 루게릭병으로 고생하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제주의 선과 색을 포착하려 애썼습니다. 그 오기 전에 김영갑 누구인지 모르지만 한 번 들어가 그 봐보니까 찍었던 사진 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특히 빛, 오름 그리고 그 빛 뭐 일몰이든지 뭐 이출이든지 다 아주 아름다워요. 그런 사진 찍으려면 실력, 뭐 시간, 투자 그리고 얼마나 필요하는지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감동받았어요.
용눈이 오름은 김영갑 작가가 가장 사랑했던 곳입니다. 고요하게 굽이치는 능선과 미묘하게 다른 초록들이 오래도록 바라보게 만드는 곳. 한라산의 기생화산인 이런 오름이 제주 전체에 걸쳐 360여 개에 달합니다. 약 10만 년 전 이 오름들은 한라산과 함께 불꽃과 용암을 뿜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푸르고 둥그런 선으로 제주 고유의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다 바로 옆에 드넓은 초지가 펼쳐진 곳. 소를 방목하는 이곳은 본래 사유지이지만 올레꾼들에게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옆쪽에 이 멀린 큰 밭, 그냥 뭐 잔디밭도 있고, 그다음 다른 쪽에 바다 있는 거. 제주도에서 이런 똑같은데 없을걸요? 이 독특한 풍광을 사람들과 나누자는 뜻에서 소유주가 길을 내주었다고 합니다. (21km에) 달하는 3코스의 끝은 표선 해비치 해변입니다. 썰물 때면 얕은 호수처럼 변하는 이곳은 조개 껍데기가 부서져 만들어진 모래가 단단한 백사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 한 번씩 가 봤는데 오늘 이렇게 막 쭉 한 번에 다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다 와봤으니까 아주 좋았어요. 조금 힘들었는데도 재밌었어요. 언제 어떻게 다가가느냐에 따라 늘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섬, 제주. (5월의) 끝, 가파도에서는 1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청보리의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사는 섬 중에 가장 고도가 낮은 섬. 그래서 가파도에서는 저 건너 한라산이 더욱 신비롭게 떠올라 보입니다. 아름다운 풍광을 옆에 두고 산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3년 전 제주로 이사 온 부부. 각자 다니던 큰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제주로 와서 지금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원래 마산 살다가 제주도로 이주한 지 3년 조금 지났고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 1학년 6살 유치원생 두고 있는 애기 엄마하고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애기 아빠 강성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성훈 씨네 부부는 매주 한 번씩 올레를 걸어왔습니다. 벌써 3년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골레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역 냄새.
다 미역 아니야? 응. 맞지? 이거 미역인데? 미역. 저기 나중에 가면 옷고수 저쪽 끝에 어디냐? 이게 육지가 지금 요 바다 안쪽에도 보면 지금 다 미역이네. 시커멓게. 저기 가면 물 밑에 지금 시커멓잖아, 자기야. 이거 미역이야. 저희는 자주 매주 금요일마다 이게 완전 더울 때랑 완전 추울 때 말고는 저희 이제 유일하게 둘이서 같이 시간 낼 수 있는 날이 금요일이라서 그래서 저희는 금요 힐링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둘이서 이렇게 걸어요. 부부는 제주 올레 전 코스를 순행으로 한 번, 역행으로 또 한 번, 이미 2번 완주했습니다. 둘이서 이야기 나누며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걷기만 했다고 합니다. 사람 오면 삐비비비비비비 띡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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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숲 터널이다. 숲 터널. 시원하다. 그늘. 진짜 이 정도면 지금 진짜 선선하니 진짜 좋네. 근데 가지는 다 밑으로까지 다 쳐지니까. 이제는 모든 코스가 익숙해진 두 사람. 자, 하나, 둘, 셋. 사람 키높이에 딱 맞춰 한 이 정도 하면 되겠다. 그치? 조정이 된 것 같아요. 응. 일명 한반도 나무. 부부가 매번 사진을 찍고 지나가는 곳입니다. 가까이 갈수록 한반도가 사라지고 있어. 끌려버렸어. 아, 끌렸어. 어디로 갔어? 한반도 나무 아래는 해안 절벽에 여기저기 뚫린 구멍들이 바위 그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주말로는 큰 엉이라고 합니다. 풍경도 말도 육지와는 다른 점이 많은 제주. 부부의 제주살이도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제주도 막 이주해가지고 한참 이제 제대로 자리도 안 잡히고 좀 많이 좀 심리적으로도 좀 많이 부담을 가지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비가 막 올 때 이제 걸어갔어요. 비옷을 1,000원짜리 비옷을 입고 둘이서 막 걸어갔는데 비가 제주도비는 정말 특이한 게 비가 막 옆으로 내리더라고요. 바람이 부니까. 비가 막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한쪽으로 막 비를 계속 맞으니까 이쪽 뺨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는 네. 진짜 매주 금요일 정말 비가 오나 매일 눈이 오나 이게 네. 안 오면은 일주일 버티기 힘들더라고요. 그때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힘들 때라서. 지금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안 그런데 그때는 그때는 더 열심히 걸었어요. 걸으면 지치는 것이 상식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걸으면서 힘이 났다는 부부. 힘들 때쯤이면 눈앞에 문득 절경이 나타납니다. 쇠속각, 소가 누워있는 형상의 연못.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 만들어낸 깊은 물빛이 용암절벽과 우거진 숲을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로 하는 거야? 1년 내내 맑은 용출수가 솟아나는 곳이라 기우제를 지내는 장소로도 쓰였다는 쇠속각. 그 물길을 따라 바다로 나오면 한라산을 등 뒤에 두른 서귀포 앞바다. 70리 해안 절경이 나타납니다. 섬 전체에 숲이 우거져 숲섬이라고도 불리는 섭섬. 가까이는 섭섬, 멀리는 문섬과 범섬을 마주보고 재직이 오름이 서 있습니다. 아름다운 서귀포 앞바다를 바라보며 걷는 이 길이 원래 6코스입니다. 제주 바다는 틀려요, 확실히. 육지 바다랑. 물론 육지도 깨끗한 데들은 많지만 제주도는 바다 색깔 자체가 틀린 것 같아요. 진짜
다른 데랑 좀 어제 TV 보면서 이제 호주가 나왔어요. 저희가 신혼여행을 호주 갔었거든요. 저희 제주가 낫다 그냥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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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신다리 두 잔 주세요. 완한 거다? 네? 청년호가 안 왔나? 네, 왔었어요. 예전에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세요. 기억나네요. 네, 한 3번째 이제 오늘. 아, 그렇구나. 네. 대구도 전통 음식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유,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잘 먹겠습니다. 아, 짠. 난 이거 맛있더라고. 쌀밥이나 보리밥에 누룩을 넣어 발효시킨 저농도의 알코올 음료 쉰다리. 간만이네. 이게 막걸리는 아니고 이게 누룩 같은 걸 발효를 시킨 거라서 몸에 되게 좋고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비에도 좋고. 그래서 올레길 걷고 이럴 때 이제 신다리 보이면 한 잔씩 먹고 하거든요. 짠. 제주 사람들이 집에서 쉽게 만들어 먹던 음료가 올레길이 생기면서 명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길은 서귀포 시내의 공원으로 이어집니다. 넝쿨이 많이 자라가지고 길을 핑크색이지. 닫아버리고. 6코스 중간쯤에는 폭포가 바다로 직접 떨어지는 소종방 폭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시에서처럼 시간표를 정해놓고 조바심 치며 살았다는 부부. 그런데 제주의 숨은 길들을 따라 걸으며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그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게 확실히 있잖아요. 저희 한대는 이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 확실히 제주 이주가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고. 제주 온 이유가 조금 사람이 좀 흐트러져도 되잖아요. 좀 흐트러져도 되고 계속 걸으라는 법도 없고 계속 걷다가 좀 힘들면 그냥 좀 앉아서 퍼들러 앉아서 좀 쉬었다 가도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조금 그런 여유가 생겨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고개를 들면 늘 한라산을 올려다볼 수 있는 서귀포. 묘하게도 서귀포시 근처에만 폭포들이 모여 있습니다. 일 년 내내 무지개를 볼 수 있는 정방폭포. 하늘과 땅이 만나 이룬 연못이란 뜻의 천지연 폭포. 엉떠 폭포는 평소에는 보일 듯 말 듯 숨어 있다가 큰 비가 내린 뒤에만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홀로 바다를 뚫고 솟아오른 용암바위. 외돌개에 이르면 6코스가 끝이 납니다. 비 오는 6월. 아 근데 비 오니까 확실히 바다 냄새가 더 나는 것 같다. 7코스 한가운데서 자매를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이 3주간의 제주여행 마지막 날입니다. 이게 제주도 오자마자 저 네일클로버를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어서 계속 이제 찾으려고 했는데 오늘 동생이 찾았어요. 지금 3주 만에.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기적으로. 지금. 진짜 이쁘죠? 아, 비 오는데 진짜 해녀 할매들 대단하신데. 큰 욕심내지 않고 3주간 천천히 걸어왔다는 자매. 다툰 적 한 번 없이 늘 그렇듯 소소한 수다를 나누며 자신들만의 완주를 해가고 있습니다. 야, 그럼 내일 너무 작잖아. 그래, 그건 뭐. 난 돌찾는 능력자지. 그게 더 작아야 되지 않나? 아니야, 됐어요. 바람 불면 쓰러지게 생겼는데. 아니다. 머지않아 다시 환자들을 간호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이번 여행에 어떤 순간들을 기억하게 될까요? 우리가 싸는 게 제일 이쁘다.
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빨리빨리. 그게 울산에서는 좀 많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공해도 심하고 또 산책로가 있어도 그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산책로지 이렇게 정말 천연 그대로의 산책로가 아니니까 그런 걸 보면 좀 사람들을 마음속에 여유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만들어진 산책로를 걷는 거 하고 또 자연을 이렇게 정말 걷는 거 하고 마음에서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고 여유도 더 생기고 길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호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는 아주머니가 한의원에 전화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겪을 일이 잘 없잖아요, 도시에서는. 근데 그런 것들도 너무 좋더라고요. 원래 백사장 용감한 자매는 남은 길을 또 열심히 걸어갔습니다. 정자나 주전 쪽은 제주 올레 8코스 초입에는 약천사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절터였던 곳에 1960년 새로 절을 지어 올린 곳. 법당이 웅장하기로 알려진 절입니다. 약천사에서 한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혼자서 올레길을 걷고 있다고 했습니다. 호스피스, 그 호스피스는 이제 임종 하시는 분들을 옆에서 보살펴 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웃을 때면 소녀 같은 인상을 주는 문주 씨는 7년 전 제주로 내려와 호스피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암투병했던 남편을 10년간 옆에서 돌본 이력이 그 일을 선택하게 했다고 합니다. 거의 병원에서 환우님과 같이 생활을 하죠. 뭐 간이 침대에서 자고 밤에 구간에 석션 같은 거나 뭐 폴리 같은 거니까 거의 잠은 서치니까 많죠. 냉방에서 잘 때도 있고 24시간 환우님과 동고동락 합니다. 약천사를 나서는 문주 씨. 그녀는 올레길로 들어섰습니다. 곧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데 떠나기 전에 제주를 돌아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딸이 손녀를 봤어요. 그래서 그 손녀를 할머니가 좀 봐줘야 되고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제주로 잠시 떠나야 하는데 떠나기 전에 내가 누군가 너무 묻어버린 나이기에 조금은 나를 찾고 싶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혼자 가는 첫 여행. 서울에서는 가족만 돌보느라 제주에서는 일만 하느라 보지 못했던 제주의 풍광이 문주 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상절리대를 이루는 돌기둥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지점. 천천히 걸어가던 문주 씨가 바닷가에 다다랐습니다. 세상에. 검은 몽돌이 깔린 해안을 조심스럽게 걸어보는 문주 씨. 어머나, 미역 같은 것도 막 있고, 막 이게 새우인가 봐요. 7년을 제주에 있었지만 바닷가에는 처음 와본다고 합니다. 용암이 차가운 바닷물을 만나 육각형의 돌기둥으로 굳어진 주상절리대. 천연기념물이기도 한
이 돌병풍은 중문단지로 이어집니다. 평일 오후에 중문단지에서는 작은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최근 이처럼 작은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제주를 찾는 이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내가 옛날에 결혼했던 그런 생각도 나고 참 아주 아름다고 예쁜 새 가족이 탄생하는 것 같아요. 다시 모퉁이를 돌면 절벽에 둘러싸인 백사장이 있는 중문 해수욕장이 나타납니다. 여름이면 가족과 연인들로 붐비는 제주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입니다. 문주 씨는 해수욕장이 30년 만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수영을 못하는데 한 30년 됐죠. 아, 너무 좋네요. 제주도에 이런 게 여기가 중문해수욕장이요. 아,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보기는 처음이에요. 아, 좋아라. 아유. 소녀처럼 좋아하는 문주 씨. 그녀는 한참 동안을 가족들로 붐비는 해수욕장에 서 있었습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오늘 너무 많은 걸 보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정말 처녀 때 회사에 다니던 시절 그런 생각을 처음 느꼈어요. 오늘 여기 와서 다 잊고 살았는데 이제 너무 충전을 많이 해가는 것 같아요. 깎아지른 벼랑이 벽을 두른 대평포구가 8코스의 끝입니다. 석양이 아름답기로 제주에서 소문난 곳입니다. 무언가 할 말이 남아있을 것 같은 문주 씨. 하지만 처음으로 자신만의 여행을 한 날, 그녀는 그냥 오래도록 해지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130m의) 깎아지른 벼랑 위에 기적처럼 평평하고 비옥한 땅이 펼쳐진 박수기정. 그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또다시 걷기 시작한 문주 씨를 만났습니다. 저 소중한 여행길에서 그녀가 또 많이 웃기를 바라며 우리는 좀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거대한 퇴적암지대로 시작되는 제주 올레 10코스는 용모리 해안을 거쳐 송악산으로 이어집니다. 올 한해 10코스에는 휴식년이 지정되었지만 저 산 너머로
길은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누군가의 소중한 여행이 다시 시작되고 있을 것입니다.